7장 감정은 모든 일의 원인이다. 요즘은 운명이 감정을 결정하기보다 감정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다. 윈스턴 처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떠한 일의 결과로만 여길 뿐 감정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어떠한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행복한 기분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정은 현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리버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생각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행동이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이 느껴지고 그 생각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동반될 때, 그리고 움직임의 요소, 다시 말해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들이 일깨워질 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법이다. 다음에 소개할 이야기 속 여성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감정이 그날 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달콤한 꿈속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동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화 속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부와 행운은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상상력을 통해 저에게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저는 나이가 어린 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화나 마법을 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와 느낌이 상상의 비밀이다 라는 가르침을 사용해서 한바탕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그 결과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직장을 잃었고 심지어 의지할 가족마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차가 필요했는데 당시 제 차는 너무 낡아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집세도 밀려있고 직장을 구하러 다니기에 적합한 변변한 옷까지 하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55살이나 먹은 여자가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바닥났고 도움을 청할 만한 친구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거의 1년을 선생님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절박한 상황이 상상력을 시험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 잃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 목록을 열거하고 나서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러곤 걱정이 몰려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강연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은 한 예술가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가 특정 느낌이나 놀라워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신에 저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워 놀라워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과 느낌을 2달 동안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10월 초의 어느 날, 저는 몇 달을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뉴욕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 뉴욕에 살았던 적이 있었기에 그 친구와 뉴욕에 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곤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 제 이름으로 된 $2,500짜리 수표를 건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돈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가시고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 수표는 저와 25년 이상이나 만난 적도 소식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친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동안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게 수표를 전달해준 친구는 지난달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우연히 그 부자가 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 이야기가 나왔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부자가 된 친구는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저 또한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매달 친구의 변호사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옷, 넓은 아파트처럼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도 남을 만한 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는 한 통의 편지와 서명이 필요한 법적 증서를 받았는데 그 증서에는 제 남은 삶 동안 지금과 같은 액수를 매달 보내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끈질기게 고집한다면 그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블레이크. 윈스턴 처칠은 우리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비밀 아닐까요? 성서에서 중풍에 걸린 남자에게 침상에서 일어나 걸으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5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7절 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마치 다 나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상상 속에서 실제로 회복되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는 회복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어차피 일어났을 일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분명 놀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과 달리 딸아이는 무척이나 우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왜 그리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묻지 않았고 아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딸아이는 금전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고 당장 $3,000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는 한 딸아이는 제 돈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제 방법, 다시 말해 상상력을 이용해 볼 테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종종 선생님의 가르침을 아이에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런 제 말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저에게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아이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돈이 아이에게로 굴러 들어오는 장면을 정하고 그 장면을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돈이 아이에게 쏟아져 마침내 아이가 돈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딸아이와 저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느낀다고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방법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행복한 느낌만 상상했습니다. 딸아이는 마치 불이 붙은 듯 아주 열정적으로 상상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은 모두 아이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돈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없었지만 아이는 원래의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갔고 저는 아이를 두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91세의 활력이 넘치시고 멋진 분입니다. 그랬더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정도 쉬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오라는 말에 어머니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제 딸에게 주는 돈이라며 $3,000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미처 묻기도 전에 손주들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라며 3장의 수표를 더 건넸고 모두 앞에 $1,500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전날 자신이 가진 돈을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런 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딸아이는 돈 문제로 절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모두 아이의 상상력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이며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추신. 제가 깜빡 잊고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머니가 주신 수표에는 제 것도 있었답니다. 무려 $3,000나 되었답니다. 상상의 중심을 변화시키면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상상력에 한계는 없습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우리의 물리적 행동이 아닌 느낌과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상상의 활동입니다. 감정은 모든 것을 감정이 확신하는 대로 자신 있게 이끕니다.
그래서 감정이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높은 파도와 같아 우리의 감각의 제약에서 번쩍 들어 올려줍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상상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감정이 확언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 어머니가 장난스러워 보일 수 있는 기분을 계속 유지해서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도 누군가가 사마귀를 사주면 사마귀가 없어진다는 미신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그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10살 된 아이가 있는데 다리에 보기 흉한 커다란 사마귀가 여러 개 있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아이에게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대개 엄마를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제가 사마귀를 없애고 싶은지 묻자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병원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엄마와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말하곤 사마귀 한 개당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마귀가 없어지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가격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사마귀 한 개당 너에게 돈을 줄 거야. 그러면 그 사마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사마귀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사마귀는 사라질 거야.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 어쩌면 한 달이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명심해. 엄마가 내 사마귀를 샀으니까 사마귀들은 이제 엄마 거야. 제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은 신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 이야기가 마치 먼지 쌓인 낡은 마법책에서 읽은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마귀가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끝나갈 무렵 아들 몸에 있던 사마귀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 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마귀를 샀습니다. 그들은 저의 제안이 재미있다면서 사마귀 하나에 5센트, 7센트 혹은 10센트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사마귀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마귀를 사라지게 한 것은 오직 상상력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오직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상상하면 그 감정의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면 그 감정에 따른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의 위대한 신비주의자인 조지 윌리엄 러셀은 상상의 촛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환경에 관심이 없었고 환경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내 감정에 따라 빠르게 반응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나는
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통해 찾아보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들을 만났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물체들도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감정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인간은 행복한 감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